자, 봅시다. 이건 이제 작년 기출인데, 그러니까는 뭐 되게 학교 시험 유형에 굉장히 비슷한 유형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미트디트 기출이거든요. 미트디트 아시죠? 그 의학대 그 입시 시험인데, 그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그거 이렇게 응용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 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저기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반응물이 A, B고요. 그리고 C. 됐죠? 자, 생성물이 C입니다. 자, 이때 어쨌건 이 문제가 벌어지는 조건 동안은 등온이래요. 온도가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서 그 온도에다가 기체상수를 곱한 값이 2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 온도를 딱히 안 주고 이제 RT로 이렇게 한꺼번에 준 거냐면 뭐를 편하게 하라고?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온도는 일정한데 RT 값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AB하고 C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어쨌거나 뭐에 도달했느냐? 바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 평형에 도달한 어떤 상태. 자, 그래서 용기 1도 있고 용기 2도 있는데 그 안에 평형에 도달한 A, B, C, 평형에 도달한 A, B, C의 혼합물들이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분리를 해뒀고 왼쪽은 4리터, 오른쪽은 2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 바로 부분합으로 표현되는 평형상수가 0.8 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련되어서 새끼 문제가 3개가 달려 있는데 각각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말이지.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변수 중 x를 구해보자. x를 구해보자. 자, 그럼 이 x가 각각 A, B, C의 평형상태의 부분합일 거거든요. 단위가 ATM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성격이 부분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뭘 바로 활용해라? 이 KP를 바로 활용해라. 자, 그러면 부분합 평형상수 KP는 어쨌거나 반응물이 AB고 생성물이 C니까 부분합 C를 부분합 A와 부분합 B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때 용기 1에서 C의 부분합은 5이고 A하고 B의 부분합은 각각 똑같이 X, X니까 이 간단한 2차 방정식을 훌쩍 풀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산해주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다? X가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문제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냥 빵점 방지용, 알겠죠? 이런 거 틀리면 나가리야, 알겠죠? 이런 거 틀리면 얘 희망이 없어, 알겠죠? 이건 뭐 구제가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알겠죠? 자, 어쨌거나 x는 2.5. 그럼 뭐 어쨌건 뭐 구해놓은 정보니까 써놓자. 2.5, 2.5.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괄호 2번, 3번 문제 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때 용기 1의 뭐를 다 해볼 것이냐? 모르스. 저 성분들의 모르스도 미리 한번 구해놓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이 정보가 필요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몰수는 몰수인데 지금 누구의 몰수냐? 모두 다 기체 상태죠? 자, 기체의 몰수를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수식이 뭐가 있습니까? 기체의 몰수를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수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PV는 nRT가 있잖아요. 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으니까 몰수는 RT분의 P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압력, 부피 나누기 RT 해주면 그 각각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선 이 RT 값을 뭐로 고정하라고 했어요? RT 값을 25로 고정하라고 했죠? 여기 25.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5 ATM 리터 퍼 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부피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돼요? 용기 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1의 부피 4리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B, C의 부분합들이 각각 2.5, 2.5가 나와 있으니까 이 몰수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몰수다. 자, 그럼 A의 부분합 얼마예요? A의 부분합 2.5기압이죠. 그리고 용기 1은 4리터죠. 그리고 그때 RT는 그냥 25로 두라고 했죠. 됐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뭐가 나오느냐? 0.4 맞지? 0.4.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A가 0.4몰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바로 그럼 이거는 B도 똑같겠구나 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윤지스 오케이? 왜 둘은 몰수가 같아요? 바로 뭐가 같으니까요? 부분합이 같으니까요. 그럼 얘도 0.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암산을 통하면 얘는 몇 몰이라는 걸 또 바로 알 수 있어요. 몇 몰이라는 걸 또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윤지스 얘는 몇 몰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부분합이 몇 배예요? 부분합이 2배니까 몰수도 2배겠지, 알겠죠? 그럼 바로 0.8몰.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보시면 그 용기 A에 있는 그 뭐냐면 중요한 정보들은 지금 다 표현해 두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이 문제에서 뭘 한번 구해보라고 하냐면 짜잔, 요걸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찾았나요? 자, 여기는 KP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 KC라고 하는 건 뭐 기준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농도죠. 농도 중에서도 평형상수를 몰농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1.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체의 농도와 부분합 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요 수식, 그러니까 PV는 nRT, 이게 유명한 수식이잖아요. 근데 이때 P는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것, 이게 바로 뭐겠어요?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것, 이게 뭐예요? 윤지야? 그게 바로 몰농도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많이 표현하냐면 P는 CRT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농도 영어로? 윤지스? 농도 영어로? 농도를 영어로? 영어도 하는 거. 영어 해야지, 영어. 가빈, 크게. 정답! 가빈 영어? 대단해요. 좋아. 가빈,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럽 가서도 잘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영어가 돼서. 좋습니다. 자, 농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centration. 알겠죠? concentration. 이거 concentration. 그래서 concentration의 C를 따서 보통 몰농도를 C로 많이 줄여 쓴다 이런 말이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KP가 어떻게 됐어요? C와 A와 B의 부분합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부분합. KP가 부분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분합이 어떻게 돼? 몰농도 RT로 표현됐잖아. 그럼 저 자리에다가 C의 몰농도의 RT 나누기 A 몰농도 RT
곱하기 B의 몰농도 R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합을 요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을 몰농도 RT. 이렇게 표현하면 저 압력 평형상수를 농도 평형상수로 바꿀 수 있죠. 인지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약분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 A 농도, B 농도 분의 C 농도 곱하기 RT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때 이걸 뭐라고 해요, 윤지야? 저만큼이 바로 KC 농도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요 RT 자리에 뭐를 넣어라? 문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25를 넣어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이게 원래 자연과학에서는 단위가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는 단위를 어떻게? 단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나겠어요? 평형상수에서는 단위가 없어야겠죠? 자, 어쨌건 그렇게 구한 이 값이 원래 뭐였던 거야? 바로 KP였던 거죠. 그 자리에 0.8 넣어주시면 값이 얼마? 요게 20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반응에 대한 KC는 20이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그 뭐냐면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굳이 뭐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있죠. y. 자, 이 y도 구해 놓는 게 좋겠어요? 몰라도 상관없겠어요? 이거 구하지 않으면 3번이 안 풀리죠. 그래서 2번 풀면서 이 y도 같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자,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윤지 졸려 안 졸려? 언제 안 졸려요? 고마워 윤지야. 알겠죠? 복용 졸려 안 졸려? 괜찮아요? 자, 위에 지운다.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용기 2 요거의 평형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보자. 자, 그러면 용기 2를 분석할 때는 KC가 편했어요? KP가 편했어요? 용기 2를 분석할 때는. 요걸 분석을 할 때는 KC가 편했어요? KP가 편했어요? 요 용기 2를 분석할 때는. 요게 편했죠? 왜? 용기 1은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뭐로 나와 있으니까.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부분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이걸 적용하는 게 편하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둘은 숫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의미는 같죠. 그냥 이 반응의 평형상수라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부분합이냐 농도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물리적인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두 개를 아무 때나 편한 데 쓰면 되는 거야. 편한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용기 2는 부분합이 아니라 뭐로 바로 나와 있어요? 부분합이 아니라 바로 몰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KC가 적용하기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몰수를 부피로 나누면 뭐가 나오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누면 바로 뭐가 나와요? 몰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수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으니 각 성분들의 몰농도를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용기 2를 분석할 때는 KC를 적용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론 용기 2에서도 굳이 얘네들을 부분합으로 다 바꿔서 그걸 KP로 해도 돼요. 값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계산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수가 나오고 부피가 나오니까 KC를 적용하는 게 편하다. 오! 가빈 졸리죠? 안 졸려? 그래.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까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KC 바로 뭐냐? A의 농도, B 농도 분의 C 농도.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몰 농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V가 뭐겠어요? 부피고 N이 뭐겠습니까? 몰수겠지. 그래서 몰수를 부피로 나누어서 뭐를 표현하자? 저런 식의 몰농도를 표현하자. 오! 그런데 이때 약분이 되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농도 표현 상수를 어떻게 A와 B의 몰수, C의 몰수, 그리고 부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를 어디에 적용해 보자는 요 2번에 적용해 보자는. 자, 그러면 요 2번에서 우선 부피는 얼마임? 부피는 얼마임? 2리터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2 곱하기 C 몰수 얼마? 어쨌건 평형 상태라고 했으니까 C 몰수는 얼마? Y. 그리고 AB 몰수가 각각 얼마? 0.2, 0.4. 알겠죠? 여기다가 그 자리 그대로 0.2, 0.4.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이 토탈리 얼마 나와야 돼? 윤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윤지 대단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y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y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나옵니까? 0.8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0.2, 0.4 한 다음 요 y에다가 0.8.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평형 상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물질들의 모든 물리량들을 지금 표현해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나요? 됐죠? 자, 여기 밑에 시그널. 줄게요. 시우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콕. 얘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콕이죠,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 뭐 빼면 어떻게 돼? 다 섞이겠지, 막 있어요? 그래서 막아두면 여기가 4리터, 2리터가 되는 건데 얘를 빼버리면 전체가 따로따로 돼요? 전체가 하나가 돼요? 전체가 하나가 돼버리죠?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토털리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털리 몇 리터예요? 2리터, 4리터니까 6리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A 몇 몰 돼요? A 몇 몰 돼요? 0.2 더하기 0.3 어떻게 돼요? 0.6몰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콕 개방한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 우선 반응이고 자시고 간에 섞이는 게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섞여서 전체 몰수가 A는 0.6몰.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보시다시피 0.4에 0.4니까 0.8이 될 거고요. 마지막 C는 0.8에 0.8이니까 1.6이 되겠죠. 됐죠?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자, 명심할 건 아까는 평형 상태인데 지금은 평형이 아니라 뭔지 모를 새로운 초기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초기 상태에서 얘는 정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반응이 될지 역반응이 될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바로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Q 계산이죠. Q가 뭐? Q 이름이 뭡니까? Q 이름이 바로 반응 지수죠. 그래서 이 경우 반응 지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반응 지수는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를 농도비 계산하는 걸 반응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 지수는 표기 방법이 뭐랑 똑같냐면 평형 상태랑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V, NC, NA, NB 요 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응 지수는 반응 지수 중에서도 QC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C는 뭐 기준이죠? 몰농도 기준이죠. 그래서 몰농도 기준으로 우선 반응 지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도 부피하고 몰수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응 지수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평형상수 KC 표현이고 얘는 반응 지수 QC 표현인데 이 둘에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A, B, C의 몰수는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 몰수라면 이때 여기 있는 A, B, C 몰수는 A0, B0, C0 바로 현재 초기 조건에서의 물질 B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초기 조건이 요거니까 얘네들 여기다가 샥 넣어주라. 계산을 하면 부피가 얼마입니까? 6리터. C의 몰수 얼마입니까? 1.6몰. A 몰수 0.6몰. B 몰수 0.8몰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뭐 하는 거죠? 얘를 계산해서 몰래는 뭐 할 예정이었죠? 얘를 계산해서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정반응 진행이죠. 그 다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반응 진행이죠. 원래 이 문제의 예상은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아하 반응 지수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구하면 윤지 값이 뭐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20이 뭐죠? 지금의 평형상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반응 지수하고 평형상수죠. 반응 지수가 바로 평형상수랑 같아지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의 초기 상태는 바로 뭐가 되어버렸다? 평형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진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끝.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미트디트 기출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세 번째 선택지가 콕을 개방하면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가 몇 몰이냐 라고 문제에서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몇 몰? 0.6몰. 알겠죠? 그래서 더해준 그대로 평형이 유지가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학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